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우리 집이 패시브하우스로 지어놓고 패시브하우스가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여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집 공사비 얼마 들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영상 찍는 오늘이 3월 15일 일요일인데 아직 정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괜히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정산 들어오면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왜 우리 집은 패시브하우스를 지어놓고 패시브하우스가 되지 못했을까? 이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은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면은 당연하게도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인증 기준은 제가 좀 보고 읽겠습니다. 단열 성능은 외벽 지붕 바닥의 열 반려율을 0.15 이하로 유지. 열교 차단은 구조재 결합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저명 열교와 선형 열교에 대한 엄격한 계산이 필요. 고성능 창호, 로이 코팅이 된 삼중 유리와 단열 감봉, 시스템 창호 프레임 사용이 필수. 외부 차양은 여름철 과열 방지를 위해 남측, 동측, 서측 창호에 외부 전동 블라인드나 처마 등의 차양 장치가 반드시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저도 일단 여기 나온 단어와 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여튼 그래서 건축주로서 저는 패시브협회에 등록된 시공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모든 스펙을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단열재도 기준에 맞춰서 다 넣었고 외단열도 하면서 열교 차단도 했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 투스방 습지를 통해서 기밀 차단도 확실히 했고 기밀 테스트 했을 때 0.31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독일식 3중 시스템 창호를 사용해서 그 단열 성능에 맞춰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다 기준 이상으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집이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외부 차양에 대한 기준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외부 차양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집 안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 전동 블라인드나 처마를 통해서 일조량을 일정량 이상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조건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처마는 좀 배제를 했어요. 그냥 저희는 창호마다 이렇게 처마가 달리는 게 좀 안 예쁜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다 배제를 했고 필요한 곳에 외부 전동 블라인드를 달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창호 위쪽으로 전기선도 다 빼는 걸 다 계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첫째는 돈이죠. 돈. 이게 외부 전동 블라인드가 꽤 비쌉니다. 꽤 비싸요. 저희가 일단 견적 그 2층에 창 3개 있는 거 그것만 견적을 받아본 게 한 540이었나 그랬고요. 540인가 560인가 그랬고, 그래서 일단 그 금액적인 부담이 좀 됐고요. 그리고 또 집을 여러 채 지으셨던 저희 구독자분이 주셨던 의견이 있는데 여튼 무엇인가 집 외부에 전기장치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언젠가는 꼭 고장이 난다.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나면 결국엔 다 돈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한 게 좋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부 전동 블라인드는 비싼 만큼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막아주는 데는 분명히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비싸기도 하고 또 고장났을 때가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집 외부에 뭔가 구조물들이 있으면은 그런 데는 꼭 이제 거미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말벌집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외부 전동 블라인드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근데 이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이미 외부 목공은 다 끝난 상태여서 그때 가서 이제 처마를 답시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달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차양이라는 패시브하우스의 그 기준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집이 됐습니다. 근데 집을 짓기로 결정한 때서부터 애초에 패시브하우스 인증이란 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도 더욱 꼭 인증에 목 매달고 받아야 된다, 우리 돈 써서라도 하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집을 지으면서 겨울도 났고 지금 이제 봄이 됐잖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해가 굉장히 머리 위로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햇살이 물론 이제 아침에는 좀 많이 들어오긴 해도 겨울에 비해서 현저히 햇살이
이 실내로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수치로 계산을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외부 차양은 포기하고 패시브하우스 인증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증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어쨌거나 한 가지지만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긴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단열재를 채워서 단열을 맞추는 거, 열교를 차단하는 거, 기밀 성능을 맞추는 거, 그리고 창호를 넣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서 기준을 맞추는 게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의 그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생활하는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 차양은 이게 어쨌거나 뭐 그 자체로 성능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좀 더 뭐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걸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정말 집이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어서 그걸 좀 더운 걸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건가라는 고민을 저희는 했고, 저희 수준은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튼 저희가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좀 저희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좀 이렇게 담아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집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패시브하우스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모두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